자, 지금부터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서 작성의 제목에 고교 학점제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는 문서 작성입니다. 자, 이를 하기 앞서서 답안 작성 요령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공통 부분입니다. 글꼴은 함초록 바탕에 글자 크기 10포인트, 검정색에 줄간격 160%와 양쪽 정렬합니다. 색상은 조건의 색을 구분이 되지 않으면 RGB 값 이용합니다. 자, 빨강, 파랑, 노랑으로 되어 있으니 풍선 도움말 보시고 정확하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용지 여백은 왼쪽 오른쪽 11mm, 위 아래 머릿말 꼬릿말 10mm, 제보는 0으로 합니다. 그림 문제의 경우에는 내 PC, 문서 ITQ, 픽처 폴더에서 지정된 파일을 삽입하면 되고, 삽입한 그림은 반드시 문서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미포함 시 감점 처리됩니다. 각 항목은 지정된 페이지의 출력 형태에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항목은 0점이 됩니다. 페이지 구분입니다. 1페이지는 문제 번호 1, 2번을, 2페이지는 3, 4번을, 3페이지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입니다. 기능 평가는 문제와 조건은 입력하지 않으며 문제 번호와 답만 작성합니다. 문서 작성 능력 평가는 A4 용지에 세로 서식으로 작성합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지 구분을 지난번 영상에는 쪼개 쪽 나누기 했습니다. 즉, 단축키를 컨트롤 엔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인 구역 나누기 하려고 합니다. 쪽 메뉴에 가시면 구역 나누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글을 열어서 문제 세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요, 함초록 바탕 글자 크기 10, 글자색 검정색, 양쪽 정렬에 줄간격 160% 합니다. 두 번째는 여백 설정할 건데요. 자, 그리고 위에 용지 송유가 A4인지 그리고 세로 서식인지 보고 저는 위쪽을 붙어서 10 여백 좀 주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세로 방향은 10, 가로 방향은 11 주시면 됩니다. 설정합니다. 자, 그 다음은 기능 평가의 문제 번호와 답을 주려고 합니다. 문제 번호와 답을 주겠습니다. 1점을 적고 엔터 여러 번 주시고 2점을 주고 엔터 여러 번 주세요. 여기까지 1페이지. 2페이지는 구역 나누기 하기로 했기 때문에 쪽 메뉴를 누르시고 오른쪽 줌에 구역 나누기를 주시면 됩니다. 자, 2페이지입니다. 3점을 적고 가로에 1번 스페이스바 공백을 좀 주시고 가로 2번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여러 번 주시고 4번을 적고 엔터 여러 번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2페이지. 3페이지를 주기 위해서 구역 나누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쪽 메뉴에서 구역 나누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 작성 요령이었고요. 지금부터는 문제를 한번 하나씩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1번으로 가셔가지고 1번 밑에 커서를 두면 됩니다. 자, 1번은 스타일 문제고요. 자, 이번에는 보시면 스타일 기능 이용하라고 합니다. 스타일 이름, 문단 모양, 글자 모양 설정을 하고 그럼 출력 형태대로 작성하라고 해서 먼저
작성을 하셔야지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화면에 보시고 영어 대소문자 보시면서 영어 한 줄, 한글 한 줄 입력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입력했고요. 그럼 저는 스타일 이름이 크레디트라서 그 글자가 입력한 영어에 있는지 볼 겁니다. 네 번째 단어쯤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미리 이 단어를 범위를 잡아서 복사 좀 해놓겠습니다. 저는 컨트롤 C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복사하기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스타일 이름 복사를 했고요. 그럼 저는 전체적으로 범위를 잡아도 되고 또는 자, 영어와 한글에 자, 어느 적정선에까지만 범위를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스타일 합니다. 스타일은 F6입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스타일 있습니다. 자, 저는 스타일을 추가할 거라서 왼쪽 아래에 더하기, 스타일 추가하기 누릅니다. 스타일 이름에 범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아까 복사한 내용을 붙일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1번이 완성이 되었고요. 2번의 문단 모양입니다. 문단 모양 클릭해서 왼쪽 여백은 15를 주면 되고 그러면 아래쪽에 글자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거 확인되고요. 문단 아래 간격은 10 줄 겁니다. 10을 주게 되면 문단 아래가 두 번째 문단과 공간이 조금 더 생길 겁니다. 여기까지 2번입니다. 한 번 더 훑어보시고 설정하겠습니다. 3번 글자 모양입니다. 글자 모양 누르시고 자,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요. 하시면서 스타일은 장평 자간을 먼저 주세요. 장평 자간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은 한글 영문 글꼴을 바꾸셔가지고 크기와 형태를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장평을 95, 자간을 5 줄 겁니다. 요렇게 먼저 해놓고 언어를 대표를 한글로 주고 저는 탭 눌러서 글꼴로 넘어가서 도둠 처리할 겁니다. 한글은 글꼴에 한 글자만 적어도 전체적인 내용이 입력이 되어서 엔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글자 크기는 상대 크기가 아니라 기준 크기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한 번 더요. 언어 한글을 영문 처리하시고 탭 눌러서 굴림이랍니다. 자, 굴 적으시면 되고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엔터 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도 그렇지만 장평 자간은 그대로 있습니다. 두 번씩 하시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상으로는 장평 자간을 먼저 주시는 게 좀 더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되시면 설정을 하시면 되고 나 다 했어 라는 거에 추가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만들어진 이름 확인하시고 자, 설정하겠습니다. 자, 설정을 하시면 교재 보시고 영어의 단어가 끝맺음이 맞는지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는 오타가 났나 봐요. 저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 여기 글자 하나 빠졌네요. 자,
그러면 졸업이라는 글자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1번이었고요. 점수 체제는 50점이랍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아래 클릭하시면 되고, 자, 2번은 표 차트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자, 아래 표를 먼저 작성하려고 하고요. ITQ 한글의 2번은 기본이 5줄에 6칸입니다. 자, 저는 2번 아래 엔터 자리에 클릭해서 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단축키는 컨트롤 NT고요. 입력에 표라는 아이콘을 눌러도 됩니다. 자, 그러면 5줄에 6칸을 체크를 해서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도 상관없고 해제도 상관없고요. 그래도 편하게 하실 거면 글자처럼 취급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만들기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입력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저는 표 입력했고, 이번에는 글자들이나 숫자들이 연속적인 건 없어서 전부 다 하나하나 입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 조건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표 전체는 도둠의 10포인트, 정렬은 문자는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 정렬합니다. 3번 셀 배경은 노란색입니다. 4번 한글의 계산 기능 이용해서 빈칸의 평균 구하고 캡션 기능을 사용하자 합니다. 5번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자, 표 전체는 드래그 하셔도 되고 F5를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셀 배경은 단축키는 C입니다. 선 모양은 L입니다. 자, 평균은 average라는 함수의 단축키로 컨트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자, A 누르시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표에서 I가 됐을 때 드래그 할 겁니다. 나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시면 클릭을 해서 F5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주시면 전체 범위 가능합니다. 자, 저는 위에 글꼴이 도둠이라 가지고요. 함초롬 도둠을 클릭해서 도둠 처리를 해서 엔터 할 겁니다. 크기는 10포인트가 맞아서 여기까지가 1번이고 2번입니다. 2번은 문자는 가운데 정렬이라서 가운데 정렬하시면 전체가 가운데 갑니다.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숫자는 여기서 말고 조금 이따 할게요. 숫자에 21,634를 클릭해서 드래그 할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른쪽 정렬은 당연한 거고 여기에 교수만 빠지면 평균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수 외에는 숫자들이 4자리 이상이라서 쉼표 자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총 3가지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정렬에서 오른쪽 정렬을 할 것이고, 또 범위가 마우스가 I가 됐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밑에서 3번째 1000 단위 구분 쉼표가 있고 자리점 넣기를 해서 1000 단위 구분 기호할 겁니다. 그리고 키보드 방향키로 위쪽 방향키를 누른 후 여기에 평균 구하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A 하시거나 또는 I가 됐을 때 마우스 오른쪽 블록 계산식에 가면 블록 평균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소수 2자리의 형태의 평균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 숫자는 평균의 결과는 유일하게 정답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요 숫자들을 한 번 더 수정해 보시면 자동적으로 숫자가 계산이 된 거 확인 다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2번까지 다 있어요. 3번 할게요. 3번은 셀 배경은 노란색이라서 여기도 하고 나면 다른 기능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여기는 구분부터 업무 경감부터 자, 교사의 4825까지를 범위 잡을 겁니다. 면색을 주자라고 해서 C 줄 겁니다. 그러면 셀 테두리 배경에 배경 나올 테고 색을 눌러야 여기 있는 면색을 볼 수가 있어요. 면색에서 클릭을 해서 마지막 줄의 4번째입니다. 4번째. 노랑이라는 부분을 하고 클릭하고 설정합니다. 여기까지가 표 조건의 3번이었습니다. 자, 잘 체크하셔야 되는 게 이 3번의 이 범위와 요 범위와 차트에 있는 1번이죠. 자, 요거 하나만 읽을게요.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구분별로 학생, 학부모, 교사의 값만 이용하라고 해서 그 범위가 여기 있는 노란색 부분입니다. 여기 노란색 부분. 그럼 저는 자,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 전에 입력이라는 곳에 가서 표를 만들었어요. 차트는 보통 입력의 표 짝지입니다. 표 오른쪽에 차트가 있습니다. 나 이거 못하겠어 라고 하시면 범위 위에서요. I가 됐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제일 밑에 차트가 있습니다. 근데 단지 여기는 단축키는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저는 하나만 더 읽으면 차트 조건의 2번이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하자라고 해서 차트에서 세로 막대형의 요 첫 번째가 묶은 세로 막대형입니다. 자,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한 번 더 오타들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할게요. 틀리면 고치면 되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자, 요런 모양으로 만들 거고 잘 보시면 길이가 표 가로 길이나 차트 가로 길이나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길이를 좀 보시고요. 좀 넓게 길이 조정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위에 차트 디자인이 아니고 차트 레이아웃 서식에서 자, 디자인 아니고 차트 서식에서 오른쪽에 보니 글자처럼 지급이 있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표와 차트 위치가 달라지더라고요. 요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넌 조금 더 이따 할게 라고 하고 전 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3번까지 다 된 상태고요. 아니죠. 4번에 평균까지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캡션도 하고요. 크기도 한 번 더 주고요. 5번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캡션은 원래는 저희가 안에 내부에 범위라든지
커서가 되어 있을 거지만 저는 차트 때문에 커서가 없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제일 원하고 제일 위치를 클릭하기 쉬운 곳에다가 커서를 깜빡깜빡거리게 하시면 되고, 또는 범위를 살짝 잡아 놓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오른쪽 상단에 또 표 디자인이 아니고 이번에는 표 레이아웃입니다. 표 레이아웃을 클릭하면 오른쪽 줌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줌에 캡션이 있고요. 삼각형을 클릭을 해서 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왼쪽 위에 표 1이 생겨서 얘는 제목일 뿐이라서 범위를 잡으시고, 저 한 번 더 해요. 커서 상태에서 글자들을 지우게 되면 번호를 지울까요? 라고 해서 지워도 다 지워지는 게 아니라 남아 있어요. 그래서 수동으로 다 지워서 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글자들을 미리 내가 알고 있었다 라고 하시면 범위를 잡으세요. 범위를 잡고 적으시면 번호 넣기를 지울까요? 라는 말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도 하시는 게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하는 거에 하나의 방법입니다. 나머지 적고 있습니다. 자, 콜론 자리는 앞뒤에 띄워쓰기 한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범위 잡을게요. 위에 함초록 바탕을 도듬 처리하고 글자 크기는 맞고 오른쪽 정렬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를 잘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차트에 차트 제목이나 축 제목이 같아서 얘를 한 번만 더 복사해 놓을게요. 나중에 사용해 줄게 라는 뜻으로 복사를 미리 좀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한 번 더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타자 느리신 분들은 반드시 복사 또는 잘라내기, 붙이기 기능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5번 하겠습니다. 5번은 선 모양은 출력 형태라서 보니 겉 테두리는 이중실선의 바깥쪽 모두고요. 구분 아래쪽이나 구분 오른쪽에도 이중실선의 바깥쪽 모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기능 3번 하시면 되고, 저는 I가 됐을 때 모두 범위를 잡겠습니다. 단축키는 L입니다. 테두리 종류는 이중실선이며 오른쪽 창문에서 바깥쪽 모두를 눌러주면 됩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설정하면 됩니다. 자, 저는 이번에는 마우스로 모두 할게요. 첫 번째 줄 드래그해서 한 번 더 L 주시면 되고, 테두리 종류는 이중실선 클릭하고 바깥쪽 모두 하시거나 아래쪽을 눌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바깥쪽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첫 번째 칸을 범위 잡고 L 한 번 더 주겠습니다. 테두리 종류는 이중실선에 바깥쪽 모두를 누르겠습니다. 설정하시고 마지막 칸에 대각선이 있어서 클릭을 한 후 나머지를 한 번 더 훑어봅니다. 오타가 있나 없나, 또는 빠진 게 있나 없나. 그래서 한 번 더 테두리 L을 누르고 대각선을 갑니다. 이번에는 다른 거는 할 필요 없으며 중간에요. 왼쪽부터 오른쪽부터의 선만 주시면 대각선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흰 바탕을 한 번 더 클릭하시면 표가 다 만들었어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표는 완성이 되었고요.
자, 나머지 차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면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구분별로 학생, 학부모, 교사의 값만 이용하고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합니다. 차트 제목은 굴림 진하게 12포인트와 속성은 채우기는 하양색, 흰색, 테두리는 주고 그림자는 대각선 오른쪽 아래입니다. 자, 대각선 아래는 두 번째 거죠. 아직까지는 바뀐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체크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4번의 제목 이외에는 전체 글꼴은요. 굴림 보통 10입니다. 그럼 여기네요. 단위, 명, 그리고 숫자, 학생, 학부모, 그리고 범례를 제목 이외의 글꼴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는 축 제목이 없고요. 그래서 먼저 추가부터 하겠습니다. 차트를 클릭하시면 상단에 차트 디자인입니다. 축 제목을 추가하기 위해서 차트 구성 추가를 누른 후 축 제목을 눌러서 기본 세로 할 겁니다. 우선 요렇게 만들어 놓고요. 순서대로 좀 해볼게요. 차트 제목을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제목 편집을 눌러서 조금 전에 우리가 복사해 놓은 부분을 붙이고자 하겠습니다. 컨트롤 V. 그러면 저는 가로 부분은 축 제목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워도 되고 난 요것만 쓸 거야 라는 거 생각하시면 컨트롤 X 잘라내기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는 한글밖에 없다 보니까 한글 글꼴은 굴림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성은 진하게네요. 진하게. 크기는 12. 여기까지가 그럼 저는 여기까지 적어드릴게요. 요렇게. 자, 되셨나요? 슬러시 앞에는 글꼴이었습니다. 설정할게요. 제목 위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 나타나고요. 요게 요거네요. 속성. 그럼 첫 번째가 채우기인가 봅니다. 그러면 채우기는 흰색이라서 밝은 색을 클릭하면 되고 테두리는 어두운 색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이라고 해서 두 번째 아이콘인 효과를 누르시면 되고 그럼 그림자에서 두 번째가 대각선 오른쪽 아래입니다. 그림자는 두 번째입니다. 그림자는 우선 두 번째. 제발 바뀌지 말아라. 이겠죠? 바뀌면 또 찾아야 되니 자, 우리는 대각선 오른쪽 아래였습니다. 자, 저는 요거 닫지 않을게요. 그럼 저는 다시 3번까지 했고요. 4번 할게요. 그리고 축 제목을 클릭하고 오른쪽 제목 편집을 눌러서 아까 조금 전 잘라내기를 해서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이겠습니다. 자, 여기는 가로가 문제죠. 가로. 그래서 여기는 한글도 굴림 처리하고 가로 때문에 영어 글꼴도 굴림 처리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보통 10이어서 속성을 아무것도 건들지 않는 게 보통이고요. 크기는 10이 맞더라고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시고 설정하면 됩니다. 이상한데 아니에요. 지금 세로가 되어 있고 정답에는 가로가 되어 있어서 그럼 여기에 개체 속성에서 오른쪽 축 제목에 가시면 자, 아이콘들 5번째 크기 및 속성이라는 곳을 가시면 글 상자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글자 방향을 가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요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자, 여기네요. 갑축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오른쪽 버튼에
글자 모양 편집입니다. 글꼴은 잊지 마시고 자, 굴림 처리하시고 영어 글꼴에도 굴림 처리합니다. 아래 속성과 크기는 건들지 않습니다. 설정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보시면 25,000, 2만, 15,000, 15,000, 0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럼 저는 또 넘어갑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등 원하신 단어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에 자, 한글도 굴림이고 혹시 모르니 영문도 굴림 처리하겠습니다. 보통이면 10이라서 설정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자, 저는 두 가지 할게요. 제가 지금 본 거는 여기 배경에 줄무늬가 없어요. 그럼 여기는 주눈금선이라고 하던데 클릭을 해서 여기도 있죠? 주눈금선. 그럼 전 여기를 줄무늬라고 하기도 하고요. 선택을 하고 선택된 거 보이시죠? 점점점점 되는 거 딜리트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범례를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에 글자 모양 편집. 자, 한글은 글꼴은 굴림을 주고요. 혹시 모르니 영어 글꼴도 굴림 처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설정하겠습니다. 자, 여기 누르면 범례는 선이 없어요. 그래서 범례를 클릭하셔서 여기 채우기에서 여기 아마 그리기 속성일 건데요. 선을 어두운 색을 눌러서 검정색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깥쪽에 클릭해서 다 맞는지 한 번만 더 훑어보십시오. 하고 오른쪽은 끄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되면 100점입니다.